그 상자 절대 열지 마세요. 청소부 하은은 청소도구를 떨어뜨리며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72살의 강도연 회장은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상자를 든 채 굳어버렸고, 박성규 비서실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청소부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 상자 열면 모두 죽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한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 숨겨진 음모와 배신, 그리고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의 첫 페이지가 지금 막 펼쳐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새벽 5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김하은은 이미 일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26살의 하은은 대학을 중퇴한 후 생계를 위해 성한그룹 본사 빌딩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혼자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시는 터라 하은이 벌어오는 돈이 집안의 소중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하은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청소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청소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자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당당한 표정을 지었죠. 비록 남들이 보기엔 미천한 일이라 할지 몰라도 하은에게는 자신의 일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보통은 청소하지 못하는 회장실까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죠. 커다란 책상 위에는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회사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청소를 시작하려던 하은의 시선이 책상 옆 바닥에 놓인 큰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쌓여있는 그 상자는 마치 고급 선물처럼 보였어요. 상자 위에는 예쁜 리본까지 달려 있었죠. 하은은 잠시 호기심이 일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질 수는 없었거든요. 회장님께서 받으신 선물인가 보네. 하은은 상자 주변을 조심스럽게 청소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자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뭔가 화학물질 같은 냄새였죠. 하은은 코를 찌푸리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던 하은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비밀스러워서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지.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걱정 마.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하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죠. 하은은 서둘러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그 대화와 이상한 냄새가 나던 상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신경이 쓰여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 이상한 대화와 상자에서 나던 냄새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늘은 더 일찍 나와서 회장실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서 강도연 회장이 비서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72살의 회장은 나이에 비해 정정한 체구였지만 오늘따라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많이 지쳐 보였죠. 박 비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 오전 9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고 10시에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은은 재빨리 청소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어요. 평소라면 그냥 인사를 드리고 지나갔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회장 일행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몇 분 후 사무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상자는 누가 보낸 거야? 포장이 참 고급스럽네.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섬뜩한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지,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장을 풀어볼까?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맡았던 그 이상한 화학 냄새, 그리고 수상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상자 열지 마세요. 하은은 청소도구를 떨어뜨리며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회장과 비서들이 깜짝 놀라며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상자를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누구야, 당신은?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죄송합니다. 저는 청소를 담당하는 김하은입니다. 하지만 그 상자, 정말 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하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어젯밤 청소할 때 그 상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수상한 대화도 들었습니다. 박성규 비서실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모르니 보안팀을 불러보겠습니다. 몇 분 후 보안팀이 도착해 상자를 정밀 검사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포장 안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폭발물이 들어있었던 거죠. 만약 회장이 그대로 상자를 열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하은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준 거군. 폭발물 발견 소식은 삽시간에 언론에 퍼져나갔습니다. 재벌 회장 목숨 구한 청소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하은은 하루아침에 화제의 인물이 되었어요. 회사 로비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하은의 사진과 이름이 뉴스에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하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들어선 하은은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을 청소하던 자신이 이제는 회장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니 말이죠. 김하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주었어요. 회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하은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대학 복학을 위한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어머님께도 사업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싶어요. 하은은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과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같은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진, 회장의 며느리였어요. 45살의 서진은 명품 옷으로 치장한 세련된 외모를 자랑했지만 하은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웬 손님이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하은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역력했어요. 아, 서진아. 이분이 내 목숨의 은인인 김하은 씨야. 며느리 윤서진이다. 서진은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청소부분이시군요. 참 대단하세요.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하은은 그 안에 담긴 조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진의 시선이 하은의 낡은 옷과 거친 손을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런 사람을, 아니, 이런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실 생각이세요? 서진이 놀라는 척하며 말했어요. 왜, 문제라도 있나?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셔야죠. 언론에서도 이미 시끄럽고. 서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때 강준호 회장의 장남이 들어왔어요. 48살의 준호는 아내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역시 하은을 탐탁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사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갑자기 청소부를, 아니, 청소 담당자를 임원 대우로 채용한다는 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임원 대우로 채용한다고 했나? 그냥 정규직 채용이라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미 특혜 논란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거들었어요. 하은은 점점 위축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시선이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사무실과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며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배려로 총무팀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수군거림과 힐끗거리는 눈빛들이 하은을 괴롭혔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청소부래. 회장님 목숨 구했다고 해서 벼락 승진한 거잖아. 요즘 세상 참 이상해. 실력도 없이 운 하나로. 하은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꼭 참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하은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해야 한다. 떳떳하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어. 어느 날 오후 하은은 회의실에서 회의 준비를 하다가 놓고 간 서류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문서들 중 하나가 하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분 양도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자세히 들여다본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서진과 강준호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는데 성한그룹 지분의 상당 부분을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하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매각 시기였습니다. 회장이 사망하거나 경영 능력을 상실했을 때 즉시 실행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죠. 하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전 폭탄 사건과 이 서류 사이에 무언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은은 서둘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상한 걸 봤어. 회장님 가족들이 뭔가 나쁜 일을 꾸미는 것 같아. 60대인 하은의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봐온 그녀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은아, 재벌가 내부 일은 우리 같은 사람이 끼어들기엔 너무 위험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나한테도 정말 잘해주시고. 그분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이때 하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15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던 그날 말이에요. 아버지는 성한그룹 협력업체인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아버지의 부주의라며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않았죠. 엄마, 혹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일 기억해? 성한그룹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 한 번 없었잖아.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옛날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이 나.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 아빠는 그렇게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은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회장을 노리는 음모,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황이 모두 하나의 실에 꿰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운명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용기를 내어 회장에게 직접 만나자는 메모를 전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회장실에서 둘만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강도현 회장은 하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하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지분 양도 계약서에 대한 하은의 증언을 들으며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구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 서류를 직접 봤다는 건가? 네, 분명히 봤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거나 경영 능력을 잃으셨을 때 바로 실행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궈온 회사를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거든요. 최근 들어 둘의 행동이 수상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은 씨, 당신은 왜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려 하는 거죠? 모른 척하고 지내면 편할 텐데.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게도 이유가 있어요. 제 아버지가 성한그룹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15살이었는데 회사에서는 아버지 잘못이라며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줬어요.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언제 일인가요? 11년 전이에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혹시 기억나세요? 회장은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현장 책임자들이 은폐하려 했고 자신은 해외 출장 중이라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지 못했었죠. 돌아와서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정리된 후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왜 제가 이곳에 있게 됐는지.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회사에서 이번엔 제가 회장님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나이도 신분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 나와 함께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어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회장이 진심 어린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 진짜 가족이 없다면 당신이 내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며느리님이 저를 의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며칠 전부터 윤서진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하은이 회사에 적응해가면서 회장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거든요. 특히 하은이 회의실을 자주 드나드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남편 준호와 은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 여자 너무 눈에 거슬려. 아버님이 점점 더 신뢰하시는 것 같아. 그냥 놔둬. 청소부 출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야, 뭔가 이상해. 요즘 아버님 행동도 그렇고. 혹시 우리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닐까? 준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어.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여자 제거해야겠어. 월요일 아침 하은이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노골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확인한 하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한그룹 회장 유혹하는 꽃뱀 청소부 26세 여성, 72세 회장에게 접근해 거액 챙겨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기사에는 하은이 회장과 단둘이 만나는 사진까지 실려 있었어요.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냈는지는 뻔했죠. 기사 내용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어요. 하은이 회장의 약점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하은 씨, 사장실로 오세요. 총무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하은을 불렀어요. 사장실에는 강준호와 윤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의기양양했어요. 특히 서진은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하은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준호가 신문을 하은 앞에 던졌어요.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하다니.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은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아버님과 단둘이 만나는 이 사진은 뭔가요? 청소부 주제의 분수를 모르고 회장님과는 정당한 업무 미팅이었어요. 절대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업무 미팅이요? 청소부와 회장이 무슨 업무 미팅을 한다는 거죠?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이때 비서가 들어와 긴급히 보고했어요. 사장님,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당신 때문이에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이 스캔들 기사를 보시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르신이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요. 당장 사직서를 쓰고 나가세요. 아니, 사직서도 필요 없어요. 즉시 해고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은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설명할 기회를. 설명은 필요 없어요. 보안팀, 이 사람 당장 내보내세요. 서진이 손짓했어요. 보안팀원들이 들어와 하은을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저항할 힘도 없이 끌려나갔어요.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치욕적으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온 하은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김하은 씨, 회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을 받은 게 사실인가요? 회장님이 쓰러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왜곡될 것 같았거든요. 간신히 기자들을 피해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회장님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어요. 알아, 우리 하은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엄마가 제일 잘 아니까. 그날 밤 하은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성규 비서실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은 씨, 잠깐 밖으로 나와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비서는 두꺼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자료들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박 비서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의식을 잃으신 상태예요. 하지만 깨어나시기 전에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네, 준호 씨와 서진 씨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입니다. 당신만이 이걸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하은은 밤새 박 비서가 건넨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윤서진과 강준호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서, 해외 계좌 개설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이 나눈 음성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녹취 파일을 들어본 하은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 안에는 회장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과 폭탄 테러까지 언급한 끔찍한 대화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어. 아버지만 없으면 회사는 우리 것이야. 폭탄이 터졌다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그 청소부 때문에 일이 꼬였어.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아버지 건강이 워낙 안 좋으시잖아. 하은은 이제 확신했어요. 회장을 노린 폭탄 테러도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간 언론 플레이도 모두 이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검찰청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검사들은 하은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꽃뱀으로 보도된 사람의 증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거든요. 김하은 씨, 이 자료들이 조작된 것은 아닙니까? 요즘 기술로는 음성도 얼마든지 합성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은 대화도 있고요. 하은이 애타게 호소했지만 검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실망한 하은이 검찰청을 나서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기자였어요. 혹시 김하은 씨 맞나요? 저는 한국일보 사회부 최지훈 기자입니다. 지훈은 성한그룹의 비리 의혹을 추적하던 중 하은의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기자들과 달리 그는 하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터진 스캔들이 너무 자기적이었거든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혹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기사로 써드릴 수 있어요. 하은은 망설였어요. 언론을 믿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기사를 쓰시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이 녹취 파일의 음성이 진짜인지. 하은이 조심스럽게 파일을 건넸어요. 지훈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음성 분석을 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녹취 파일은 완전히 진짜였어요. 더 나아가 지훈은 독자적으로 윤서진과 강준호의 해외 계좌와 자금 이동 경로까지 추적해냈습니다. 그 사이 박 비서는 내부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준호와 서진은 더욱 대담해졌고 증거를 남기는 실수를 계속 저질렀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성한그룹 경영권 찬탈 음모 발각이라는 특종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에는 녹취 파일의 주요 내용과 함께 비자금 조성, 해외 도피 계획까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저녁까지 온 나라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어요. 윤서진과 강준호는 당황한 나머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그 청소부를 자극해서. 검찰은 즉시 영장을 발부하고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어요. 성한그룹 본사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병인이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어요. 의식이 돌아온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교차했거든요. 하은이는 괜찮나?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회장님. 김하은 씨가 모든 걸 밝혀내셨습니다. 한 달 후 성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였어요. 회장은 여전히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더욱 또렷했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간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회장의 옆자리에는 하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하은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하은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하은 씨,
제 목숨의 은인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분입니다. 하은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많은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시련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단순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불의에 맞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성안그룹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사내 윤리감사실장으로 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회장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이번에는 회장이 직접 답했어요. 하은 씨는 제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죠. 앞으로 제 양딸로 입적할 예정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회장과 하은은 함께 회사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강남의 빌딩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진짜 가족을 찾았어.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하은이 처음으로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의미를 주시다니.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괜찮아요.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박 비서가 다가와서 보고했어요. 회장님, 윤서진 씨와 강준호 씨 선고가 났습니다.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배신한 가족이라 해도 그들의 몰락을 기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들도 언젠가는 진정으로 뉘우치겠죠. 하은이 회장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어요. 며칠 후 하은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하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이제 아빠의 억울함도 풀렸고 저도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하은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안그룹 본사에서는 새로운 경영진 취임식이 열렸어요. 하은은 윤리감사실장 배지를 달고 당당히 무대에 섰습니다. 몇 달 전 이곳을 청소하던 자신을 생각하니 꿈만 같았어요. 진짜 성공은 권력도 돈도 아닌 지켜야 할 진실과 사람입니다. 하은의 마지막 소감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과 하은은 손을 잡고 회사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힘찼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